일본 여행 가서 돈 벌어온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일본에 가서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직접 한번 팔아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일본으로 여행 간 김에 돈까지 벌어오는 저만의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소자본으로 여행 겸 명품 리셀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했던 경험 위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10년 동안 명품 팔고 있는 메타프입니다. 저는 요즘에 날씨도 추워져서 후쿠오카로 온천 여행이나 갔다 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도 돈 되는 명품들이 많으니까요. 몇 개만 사도 여행 경비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명품 리셀을 하다 보면 가까운 일본에는 경비에 대한 부담 없이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즐겁게 언제든지 다녀올 수 있는데요. 저는 명품 사업을 시작하고 일본이나 홍콩에서는 돈 쓰러 나간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돈 되는 명품들을 사와서 팔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일본에 가서 돈도 벌고 여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 구매해서 한국에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은 크게 세 종류로 볼 수 있어요.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컨템포러리 브랜드, 그 외 브랜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매 난이도가 가장 낮은 하이엔드 명품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잘만 보셔도 일본 리셀에 대한 감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본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면 그냥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한국보다 일본에는 이 에르샤 매장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인기 명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럼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를 구매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있는 하이엔드 매장에 갔는데 구매할 수 없는 거, 그걸 사와서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간단하죠? 다시 말해서 일본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그런 명품 제품을 구매해서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컬러가 될 수도 있고 제품 사이즈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 매장에는 입고가 잘 안 되는 샤넬 지갑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지갑의 색상이 민트 컬러인 거죠.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로 내가 일본 샤넬 매장에 갔어요. 근데 매장 안에서 민트 색상의 샤넬 지갑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한번 팔아봐야겠죠.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구경하기 어려운 제품이 일본 매장에서는 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돈 되는 아이템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건 뭐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모두 마찬가지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루이비통은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으로 제품에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출시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런 제품들 중에도 국내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또 일본 매장에서는 물량이 많이 풀리는, 그래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걸 일본에서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 비싸게 주고 팔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국내 매장에서는 입고가 잘 안 되고 일본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국내에서 입고가 안 되는데 일본에는 많은 제품을 어떻게 찾냐? 그런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찾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한국 백화점 매장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국내 매장에 갔는데 살 게 없다고 금방 나오시지 마시고 일단 매장에 전시된 모든 제품들을 천천히 스캔하시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셀러한테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죠. 샤넬 지갑을 예로 들어볼게요. 매장에 전시된 지갑 중에서 없는 색상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레드나 민트, 그레이 컬러는 안 보이는데 요새 잘 안 들어오나 봐요. 꼭 사고 싶은데 다른 매장에는 재고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입고가 안 됐다, 앞으로도 입고 계획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매장에 입고가 잘 안 되는 제품 리스트를 줄줄이 말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셀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매장 밖으로 나와서 뭐 어딘가에 적어두는 거죠.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일본 매장에 가게 됐을 때 기록해둔 정보를 가지고 일본에서는 재고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품이 있으면 구매해 와서 한번 팔아보면 돼요. 국내에 입고가 잘 안 되는 제품이 있다? 그럼 반드시 누군가는 꼭 구매해 갑니다. 잘 찾아보세요. 환율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남는 마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득을 볼 확률이 높으니까요. 꼭 백화점 매장에 들려서 국내에 없는 제품들을 파악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샤넬뿐만 아니라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도 모두 동일하니까요. 백화점에 정보를 확인하러 한번 가게 되면 뭐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을 모두 쭉 한번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이엔드 제품들 중에서도 한정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구매해 팔면 또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이게 보통 시즌 한정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라고 하면 뭐 24FW, 25SS 이런 식으로 제품 이름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 제품의 출시된 연도라고 보면 돼요. 24FW는 24년도에 가을 겨울 시즌에 만들어진 거고요. 24SS는 뭐 24년도 봄 여름 시즌에 맞춰서 출시된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루이비통의 24FW 시즌 한정 파우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4년도 가을 겨울에만 한정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딱 그 시즌에만 구매할 수 있고요. 더 이상은 생산을 안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구매하지 않으면 그 제품은 나중에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 제품들을 구매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특히 샤넬 같은 경우가 시즌 한정으로 제품을 많이 출시하는데요. 동일한 디자인이라도 내부 안감이 좀 다르거나 디자인이나 색상을 좀 다르게 해서 시즌 한정으로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들이 참 많아요. 시즌 한정품은 워낙 물량 자체가 적고요. 그 시즌에만 판매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편이죠. 특히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라면 더더욱 제품이 품절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또 누군가는 뒤늦게 그 한정품에 꽂혀가지고 그걸 꼭 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일본 찬스를 쓰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구매하기 힘든 시즌 한정 제품들을 일본에서는 또 발에 치일 정도로 구매하기 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좋아하는 제품의 취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샤넬의 보이 샤넬 클러치 제품 중에서 가죽에 펄이 들어가 가지고 실버 그레이 컬러로 나온 제품이 있었어요. 이게 시즌 한정품이었는데요. 국내에서는 거의 입고가 안 돼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일본에서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 샤넬 실버 클러치를 사와 가지고 국내에서 거의 경매하듯이 팔았어요. 남는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갔던 건데요. 뭐 결국에는 품절된 다음에도 구해만 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뭐 그런 고객들도 있었고요. 결국 제품 하나당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남기고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내보다 클러치에 대한 인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이 취향 차이를 잘만 활용하면 또 하이엔드 제품 중에서도 돈 되는 아이템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즌 한정품으로는 루이비통도 빠질 수가 없어요. 루이비통은 또 콜라보를 자주 하잖아요. 기간 한정으로 이런저런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니까요. 국내에서는 입고가 잘 안 되는 제품 중에서도 일본에서는 또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루이비통 제품들도 많으니까요. 꼭 콜라보 제품들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한정판은 일본 내에서도 인기가 많을 수 있어요. 일본의 여러 매장을 돌면서 발품을 팔아야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꼭 일본에 갔을 때 여러 매장에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돈 되는 하이엔드 명품을 찾는 마지막 방법은 제가 쓴 일본 핸드캐리 가이드북을 읽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진짜 10년 동안 캐리어 2개 끌고 다니면서 일본에서 다양한 명품을 가져다 팔아봤는데요. 그리고 또 수많은 하이엔드 제품들도 팔아보고 돈도 벌어봤겠죠. 뭐 도쿄나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까지 여행 겸 일본 가서 사온 명품들도 많고요. 그냥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모든 노하우를 그냥 다 때려 넣은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엔드 매장 가서 조심해야 될 행동부터 구매할 때의 세세한 팁까지 일본 현지에서 명품을 구매해서 수입 통관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가이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하이엔드 명품 하나 사와서 판매를 해도 책값 정도는 그냥 나오니까요. 공짜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하이엔드 브랜드 뿐만 아니라 뭐 컨템포러리나 그 외 다양한 제품들까지 일본에서 구매해서 한국에서 팔면 돈 벌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꽉꽉 채워놨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